지친 얼굴의 백인 여성이 소파에 누워 멍하게 TV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또 다른 여성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백인 여성과 동양인 여성은 룸메이트로 보입니다. 동양인 여성은 인사 후 곧장 욕실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는데요. 한참 후에도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된 백인 여성이 욕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식겁한 여성이 열쇠를 가져와 욕실 문을 땄는데요. 욕실 안 풍경을 목격한 백인 여성이 화들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아멜리아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아멜리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에 살지만 원래는 샌프란시스코에 살았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자신? 아니면 가족? 아니면 애인? 저는 가족들과 사는 건 아니고 집을 얻어서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전에는 사귀던 사람과 같이 살았었죠. 제 오랜 친구는 혼자서 오래 살았는데 혼자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다시는 누군가와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민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꽤 오래 혼자 살았었는데요. 한 5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립을 했고 쭉 혼자 살다가 다른 사람과 같이 살게 됐었는데요.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전 남자친구입니다.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만났었죠. 동네에서 정말 큰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외국인이라는 것이에요. 동양인이었죠. 일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켄인데 켄이라는 이름은 미국에서도 흔해서 영어 이름을 따로 안 짓고 켄으로 지냈죠. 저보다 2살 연상이었던 켄은 저보다 먼저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켄은 저의 사수였죠. 어린 신입이라서 어리버리하던 저에게 일을 잘 가르쳐 주었어요. 켄은 남자치고 긴 머리를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더 남자답게 보였습니다. 자기 할 일도 열심히 하고 묵묵하고 멋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렸던 저는 감정을 숨기는데 미숙했고 좋아하는 티를 다 내버렸죠. 처음에 켄은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점 저를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교제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의 첫 연애였습니다. 켄 이전에는 남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직장에는 비밀로 하고 사귀었습니다. 그러다가 켄에게 좋은 기회가 오게 돼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자리 제안이 왔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지만 대우나 급여 같은 조건 등이 훨씬 좋다고 해서 켄은 로스앤젤레스로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는 같은 캘리포니아주이긴 했지만 미국은 정말 땅이 크잖아요. 그래서 차로 6시간 반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켄이 로스앤젤레스로 가버리면 저희는 헤어지거나 장거리 연애를 할 상황에 놓였었죠. 그때의 저는 켄을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절대 헤어질 생각이 없었고 장거리 연애에도 뜻이 없었습니다. 저도 함께 직장을 관두고 로스앤젤레스로 가기로 했죠. 일이야 거기서 새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로스앤젤레스로 간 저희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따로 살았지만 로스앤젤레스로 옮길 무렵에는 사귄 지도 꽤 됐었고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돈을 아낄 필요가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남자와의 동거라니. 저는 무척 설렜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도 같아요. 켄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생활 양식이 상당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안 맞는 게 성별이 달라서였는지 국적이 달라서였는지 그래도 그런 건 맞춰나가면 되는 부분이었죠. 크게 문제는 안 됐어요. 켄은 바로 일을 나갔고 저는 한 달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구해서 다녔죠. 역시나 마트였지만 켄과는 다른 마트였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몇 년 후에는 켄과 결혼까지 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손을 대더니 나중에는 더 위험한 약까지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원래 켄이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좀 심했습니다. 켄에게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자주 씻는 편은 아니었지만 망가지고 나서는 완전히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너무 걱정되고 또 한심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더군요. 이 일로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는 결국 그가 손을 들어서 저를 때리기까지 했어요. 시작이 어려웠을 뿐인 건지 한번 시작된 손찌검은 계속되었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화풀이를 저한테 해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도망을 쳤어야 하는데 정작 그 상황에 있을 때는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쳐서 문제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는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해 있어서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힘들어졌지만 켄을 정말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떠나지 못했고 그렇게 저도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니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고 조절, 자제 같은 것들이 안 되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켄이 제게 약을 권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 손에 들어왔었다면 저는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구하지 못해서 그냥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술, 담배 정도나 사서 했죠. 이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문제였지만 그래도 끊을 수는 있는 거였으니까요. 상황이 그 모양이어도 절대 못 헤어지고 있었는데 집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날이 있었어요. 제가 일을 나갔을 때 켄이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도 무아지경이었던지 눈치도 못 채고 소파에서 붙어 있는데 충격에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장 정신이 번뜩 차려진 건 아니었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힘든 가운데에도 하던 일이 있었던 터라 집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근데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모집글을 열심히 훑쳤습니다. 가장 싸게 나온 집을 찾아냈고 연락을 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를 직접 보더니 같이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몇 번 만났는데 비슷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몇 번 반복하고 나서 깨달았죠. 제가 너무 우울한 얼굴에 씻지도 않아서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안 되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대로 씻고 억지로 좋은 표정을 짓고 나갔어요. 그렇게 겨우 룸메이트를 구할 수 있었죠. 제 룸메이트의 이름은 연아였어요. 켄과 같은 동양인이었죠. 다행인 것은 둘이 성별이 달라서 연아를 본다고 해서 켄이 막 생각나지는 않았어요. 켄은 그냥 늘 생각나는 남자였습니다. 아무래도 죽도록 사랑했으니까요. 연아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씩 편해지면서 조절이 안 됐던 거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연아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핀잔 한 번 안 주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해서 저는 연아가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일을 관둬버렸어요. 남은 돈으로 월세를 내긴 했지만 제가 실직 상태라는 것을 내세워서 다른 데에는 돈도 안 냈고 몇 달 지나서는 월세도 미안한데 돈이 없어서 낼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연아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연아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정말 매일같이 씻는다는 거였습니다. 연아가 퇴근이 아주 늦은 편인데 그러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잘 것 같은데도 꼭 욕실로 들어가서 씻어요. 샤워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연아처럼 할까 말까예요. 연아는 20분 정도 샤워를 하고 나오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은 1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를 않더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노크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비상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었어요. 야! 연아가 소리를 지를 만도 했어요. 알몸이었는데 문이 열리면 누구라도 당황할 테니까요. 그런데 연아의 모습을 본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욕조에는 빨간 물이 가득 차 있고 연아가 뭔가로 자기 몸을 박박 긁고 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나 씻고 있는데? 몸을 왜 벗겨내? 그리고 물은 왜 저렇게 빨간 거야? 몸 벗겨내다가 피 흘린 거야? 제가 그렇게 물어보자 연아는 피식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자기는 때를 밀고 있는 거고 욕조에는 입욕제를 넣어서 물이 그렇게 빨갛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물이 피처럼 빨간색이 아니고 자주색이더라고요. 피부는 왜 벗기냐고 물어보니 한국의 목욕 문화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열심히 씻고 있던 차에 며칠 안 씻은 저를 보니까 연아도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제 손목을 끌어당겨서 욕실에 들였습니다. 전부터 너 한번 씻겨주고 싶었어. 저는 마치 아이라도 된 기분으로 연아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욕다운 목욕을 해봤어요. 연아가 정말 구석구석 씻겨주길래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신기했어요. 몸을 이렇게 씻는다고? 이러니까 오래 걸리지. 한국인들은 다 이렇게 씻는데? 그렇게 박박 씻겨지고 나서 욕조에 앉아 시간을 보냈죠. 제대로 된 목욕을 하고 밖으로 나오니까 너무 오랜만에 산뜻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꼈어요. 몸을 씻는 게 이렇게 기분을 바꿔줄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후부터 저는 샤워 빈도수를 늘렸고 연아와 같이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대화를 많이 나눴죠.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연아도 자기 얘기를 해주면서 저희는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제 아픈 연애사를 들은 연아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저를 다독여 주었고 그런 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치유를 받았어요. 연아 덕분에 정신과에 나가볼 수도 있었고 지금은 다시 일을 구해서 돈을 벌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연아에게 빚졌던 월세도 다 갚고 돈독한 사이로 거듭났죠. 연아는 저에게 단순한 룸메이트가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늘 한국인처럼 씻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매일 샤워하는 게 습관이 됐네요. 이제 하나의 루틴이라 귀찮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멜리아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